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본안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보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인 기결이 없어요.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고, 보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덕여대 사태의 법적 문제 제3탄입니다.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학교 측의 패소로 귀결이 됐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총학생회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요,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상대로 건물에 대한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동덕여대 학교 측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학교가 패소를 했고요,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학교 측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가처분 또는 가압류 소송이라고 불리는 보전 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 소송은요, 정식 본안 소송과 달리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판결 결과가 하루 이틀에 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다가 판결 선고가 내리기 직전에 자신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빼가지고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아무리 내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훈장과 같이 승소 판결문만 있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 즉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낸다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지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소송은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본안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보전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인 기결이 없어요.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고, 보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전 소송은요, 피보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딱 이 두 가지 요건만 따져가지고 승소 또는 패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덕여대 학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덕여대 학교 측이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쟁점은 건물에 대한 퇴거 단행 가처분입니다. 즉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보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전 권리는 당연히 있겠죠. 건물은 동덕여대 학교 측이 소유하고 점유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퇴거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그 계엄 사태 때 이미 모두 다 퇴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즉 피보전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물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라 라고 하는 퇴거 요청에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보전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할 현재적인 실익이 존재하느냐 이건데, 이미 나가버렸는데 보전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돈을 빼돌렸어. 아니면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켜 버렸어.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즉 그 돈을 빼돌리기 전에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이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 소송을 할 수가 없고 본안 소송으로만 다퉈라 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덕여대 학교 측이 제기한 퇴거 단행 가처분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건물에서 모두 다 퇴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인데요. 이 경우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동덕여대 학교 측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보전 권리가 동덕여대 학교 측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방해됐는지, 어떠한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건지 특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학교의 업무 이래버리면 법원 입장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이 경우는 피보전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됐거나 설령 피보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존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기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덕여대 학교 측이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를 당했다고 해서요, 추후 동덕여대 학교 측이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무소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가처분 또는 가압류와 같은 보존 소송은요, 민사에 있어서 정식 본안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형사 고소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동덕여대 학교 측이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어떠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동덕여대 학교 내에 이러한 분쟁이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